안녕하세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수 앵커가 아니고 장성철 소장입니다. 이 시간 기다렸다는 분이 지금 많아요.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두 분의 변호사의 시선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두 분인데요.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눈 보고 인사하세요. 좋아한다라니까 제가 어색해서. 부끄러워서. 장유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나오기 힘들지 않으세요? 좀 힘들죠. 힘들죠. 두 분은 방송하시면서 싸워요? 마음속으로 싸우죠. 마음속으로? 겉으로 안 싸워요? 저희가 변호사의 시각과 진영의 시각도 약간 가미된 게 있어서. 네. 그러나 오늘 변호사님 워낙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윤희찬 변호사님은 보수 정당에서 계속 활동하셨고 보수 입장 대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제 그 가치관이 네. 다소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이라는 게 근데 실제 사안별로 다르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내심을 지지하거나 몸담으면 보수고. 네. 또는 지역적으로 어디 있으면 보수고 이런데 제가 독일 대사 예전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 말에 따르면 독일은 500개의 설문이 있대요. 네. 그 설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 네. 기타 사회보장제도 이런 질문들도 있고 500개의 설문에 답을 하면 네. 그 당신은 몇 점이 나왔으니까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연역적으로 네. 또는 교조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어디 살면 진보, 어디 살면 보수, 어느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 어느 정당 진보 이런 식으로 약간 정해지는 것 같아서 그건 정치인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요 보수 쪽에서는 보수 참칭이라고 공격당하고 진보 쪽에서는 지금 꼴통이라고 공격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좀 정확한 길을 걸으시는 거라고 제가 정관용 선생님이 평가하시는 것도 듣고 오히려 욕을 먹는 게 그 업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제 입장이 돼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데 진영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 네. 사실은 사안별로 보수나 진보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각 진영에서 비판적이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은 많이 칭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하시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미 변호사님 네.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 아니라 네. 증거와 근거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구속 기소에 채비에 특검이 들어간 거고 그렇다면 계엄이 설사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계엄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예요.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단순히 3번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5초 통화를 했어요. 네. 그 엄중한 상황에 본인은 미안하다. 계엄을 못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막 여기저기로 옮긴단 말입니다. 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는 본인이 국회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네.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회의장에서만 표결을 할 수 있는데 네.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네. 보좌진의 착오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시 2분에 1분에 전부 모든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고 해요. 바로 2분 뒤에 당사로 가라고 합니다. 당사는 국회에서 걸어서 10분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네. 이거는 대단히 이걸 사실상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다. 본인은 표결 방해받은 의원이 누가 있냐? 전체인 거죠 사실상. 윤기찬 변호사님 반박해 주세요. 저는 어제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이 반대표가 4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이 사안은 진보나 보수 시각 또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국내 심의 시각으로 볼 사안이 아니고 국회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가당치도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이런 경우에 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체포동의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탈표가 나오든지 그래서 실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이 사안은 사실 내란이냐 아니냐 정당 해산이 아니냐를 떠나서 국회 보호 차원에서 원래 헌법에 있는 불체포 특권 또는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을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개인적인 때 쓰잖아요. 본인들 개인 비리 때 쓰고 이렇게 정말 특별검사가 만들어져서
이 특별검사에서 가당치도 않은 혐의로 영장까지 청구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4명뿐이 이탈표가 없었다. 네. 저는 이거는 국회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해당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뭐예요? 과연 이탈표가 몇 표 나올 것인지 네. 민주당에서. 네. 이거는 민주당을 제가 뭐 나무라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실제 본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각하는지를 제가 봤는데 실망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보면 그게 다 맞다 하더라도 네. 그게 사실관계 다 맞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입증이 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기각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기각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기각이 저는 뭐 이런 건 있죠. 물론 특검이 아직 오픈하지 않은 다른 증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 증거가 없다면 네. 언론에 나온 것들이 전부라면 이거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이제 일일이 이제 반박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실제 이 싸우세요, 추경호 한번. 원내대표가 자 이게 처음에 특검이 직권남용까지 넣었어요. 권력 네, 사바에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다.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빼게 되면 네. 그걸 빼면은 중요임무 종사가 될 수 없어요. 표결을 방해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의원총회 장소를 몇 번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국회의 봉쇄 여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된 거예요. 네. 작용과 반작용이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결위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보는 시각이 많은데 예결위장은 아시다시피 본회의장 바로 근처에 앞에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어요. 의원총회 늘 하던 장소이기 네. 때문에 10초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어거지성이 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움직였다. 예결위장으로 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떤 모의를 했다라고 하면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할 때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홍 수석한테 먼저 물어봐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계엄 선포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 모든 정황들이 글쎄요 아무리 깨워 맞춘다 하더라도 이게 영장 청구까지 할 사안 자체가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랑 7분 통화한 것은 좀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 내용의 상당수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봤다는 거는 정무수석한테 먼저 전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사실은 가장 국회하고 소통 창구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무수석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야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번 표결 이 해제 요구 못하게 해봐. 근데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다음에 한덕수 트리거가 총리하고도 없다? 그렇죠. 아직. 한덕수 총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면 7분 통화할 수 있겠어요? 네. 뭐 따지거나 뭐 하거나 네. 서로 간에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네. 만약에 명량하다식이라면 금방 끝나겠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네. 만약에 이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뭐 사전에 상의받거나 하면은 그날 통화해서 뭔가를 전달받고 하겠어요. 미리 다 얘기를 해놓겠죠. 지금 특검에서 하는 주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몇 번 걸쳐서 10월 달에 한 번 뭐 중진 그 대통령 모임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고 또 한 번 만나고 그럼 만날 때 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될 일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다. 장윤미 기자님 네. 어떻게 보세요? 기각될 것 같다 아니면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발부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근거는요? 한덕수 총리랑 7분 통화를 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좀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그것만 따로 기사가 나오질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 개헌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그랬다라는 이 보도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식했어요.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전부 모여라 했을 때 우원식 의장의 지시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네. 한동훈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이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원들한테 다 국회로 모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통화한 것도 자정 3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때 정말 해제가 임박했을 때 당사로 가라고 합니다. 네. 당사는 국회 밖에 있는 그게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뭐 지시나 아니면은 논의된 결과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것 같고 네.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 항변을 위해서 아마 이 개헌은 불법이니까 국회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뭐 얘기했다는 식으로 좀 증언을 반인 했죠. 방어를 네.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네. 표결 방해가 아니라면 이 선택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보좌진들 본인이 다 직접 지시하지 않잖아요. 보좌진들 휴대전화는 다 포렌식이 완료됐고 거기
거기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는 보도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윤기찬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영장 실질에서 뭔가 스모킹건이 나온다면 그 문자들, 그 지시 내용들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유의미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본인이 또 보좌진한테 약간 그 책임을 떠넘긴 것도 있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간 겁니다. 그럼 장 변호사님, 네. 그 보좌진들과의 그런 대화에서의 어떤 트리거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현재 나와 있는 상황만 보면은 기각이에요, 아니면은 발부예요? 저는 현재 사실관계들만으로도 영장은 발부된다. 발부될 거라고 오. 보고 왜냐하면 도주 우려도 없어요. 네. 증거인멸도 수사가 길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인멸할 증거가 안 남았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한데 네. 범죄의 상당성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한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면 입을 맞추거나 나중에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한 우려를 법원을 불식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 지금만으로도 발부 가능성이 그럼 굉장히 하나만 있다고 여쭤볼게요. 지금 장 변호사님은 민주당 대변인도 같이 네.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위헌정당 심판 이것도 추진을 하고 또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하면서 정당 해산과 관련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오. 기본적으로 이 통진당이 해산 결정이 됐어요. 네. 그때 설신은 하나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쳤는지.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표결하지 않았던 그런 의원들 수사를 안 받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하지 않는다라고 볼 도리가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고 네.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런 정당이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다만 정치적 정무적으로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정말 내란 이 정당 해산 수순으로 가게 되면 이거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마치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네. 의문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네. 변호사님. 근데 사실은 이제 국내심의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다 그러면 특검의 그런 어떤 시나리오 이게 뭐 타당할 수도 있죠. 근데 국민의 의석수가 과반이 넘지 않아요. 예. 107석, 108석 이럴 때인데 네. 그걸 갖고 어떻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뭐 자꾸 밖에서 만나자라 해가지고 뭐 사회를 방해한다든가 아니 민주당 일부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뭐 따로 만난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과반을 넘기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해제 요구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도록 방해했다.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든가 뭐 이랬으면은 그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겠죠. 거기서 나타나는 뭐 어떤 고의가 추단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방해받은 사람 없다. 각자 움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런 중차단 일에 움직일 때 의원총회를 먼저 열려고 한 거 적절하냐 아니냐는 뒷문제고 법률적으로 이게 위법이냐 불법이냐는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윤 변호사님의 말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민주당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도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간의 법원을 공격하지 않고 예. 특검 임명 과정에서 좀 중립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정당성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법원을 공격해서 영장전담 판사들 엄청 공격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심지어는 내란전담 재판부 만들어서 영장전담을 막히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장 발부하신 여부를 결정하신 분들 얼마나 심적 부담을 느끼겠어요. 법원 조직 자체가 내 한 행위에 따라서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 법원 사법행정위원회 만들어서 인사권 뺏겠다 그러죠. 야 이거 잘못하면 법 왜곡죄 만든다 그러죠.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나 기소될 수 있겠구나. 수사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겁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영장이 발부됐다 따라서 야 이게 잘 된 거니까 이게 정당하게 된 거니까 너네 내란 정당 해상 가자. 벌써 그 정당성 자체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거죠. 저는 발부될 거라고 보지도 않지만 네. 가사 발부된다 하더라도 이미 민주당이 해온 여러 가지 법원 공격 행태에 따라서 네. 의해서 네. 이거는 정당성이 훼손된 거예요. 이미. 네. 이 부분 충분히 나누신 것 같은데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됐습니다. 이 15년 구형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아, 왜냐하면 네. 이게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네. 공소사실인데 아유, 주의적. 어려운 거 얘기하지 네, 그러니까 마세요. 내란 방조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보다는 어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란 방조가 형이 훨씬 높아서 처음에 내란 방조로 기소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거 주요 임무 종사 쪽인 것 같다 해서 이게 이제 붙은 거잖아요. 네, 네.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내란 방조와 관련한 그러면 그 형이 어떻게 됐냐. 사형 무기인 수계에 대한 방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조범을 수월하게 하고 도운 사람이니까 네. 감경을 하면 네. 무기징역부터 10년에서 50년 형이에요. 네. 근데 구형은 그걸 계산해내고 그중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입장 개진을 하는 건데 네. 너무 초입인 거예요. 15년, 10에서 50년 형까지가 가능한 건데 선고형이. 네. 그것만 봐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적고 한덕수 전 총리의 행태는 네. 이 위증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서도 뭐 고의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걸로 보여요. 그 질문이 있어요. 네. 부족하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특검에서는 왜 15년밖에 구형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 아마 일부 자백을 했다는 점을 참작을 하고 플리바게닝? 고령 인정 그리고 네. 플리바게닝 가능성도 저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정확하게 초기에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살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딱 이 자백할 건 자백하고 책임을 떠넘길 건 떠넘기고 자기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에 협조를 받았을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특검법은 한번 개정을 하면서 네. 수사에 협조를 하면 굉장히 오. 편의를 봐주는 걸로 또 문구가 들어간 아, 부분도 네. 있어서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헤아리는 윤 부분이 변호사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봐줄 리는 없는 것 같고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좀 보지 않는 것이 플리바게닝도 지금 위증죄만 인정했기 때문에 네. 실제 글쎄요 뭐 어떤 진술을 아니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7분간 통화한 내용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특검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수사에 많이 협조해줬구나. 오케이. 형 구형량 좀 작게 할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하죠. 구형량 자체는 지금 네. 작다고 보세요? 아니면 적당하다? 구형량은 아니면 이것은 네.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특검이 자신이 없다는 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형량은요. 네. 저희가 이거 한참 특검이 그런 말을 하대요. 구형하면서 옛날 주영복 장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97년도 재판이 있었을 때 80년도에 있었던 이 반란, 군사 반란, 내란 관련해서 주영복이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네, 유죄 판결이 네, 났어요. 네. 그 사람한테 15년 구형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옛날 했던 걸 그대로 따와서 한 거예요. 근데 네. 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냐면 일단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권유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수괴 방조 혐의에서 이게 아니 수괴 방조가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 기본적 의문이 있었나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그렇죠. 대한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예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비적인지 선택적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 더 이건 어떻겠습니까로 추가하라고 한 게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예요. 네. 그러니까 행위 태양이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중요임무 종사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아마 영장 기각할 때 사유였을 거예요. 네. 그때 영장 기각할 때 뭐라 그랬냐면 사실관계를 이면 확정을 해놔요. 네. 사실관계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을 비춰보면 그 네. 행적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게 아주 단언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모르겠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고 이게 과연 소극적으로 저항한 거 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거 이것이 내란 방조 또는 중의무 종사 그런 중의무 종사 형태가 있냐 이거 없거든요 그런 네. 게 이게 뭐 막 도와가지고 설득하고 막 해가지고 이 내란 임무 어떤 역할을 하나 맡아요 이렇게 원래 중의무 종사예요 네. 중요 임무 종사하는 네. 거 네. 근데 부하 수행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소극적으로 나의 앞날을 위해서 덜 막았어. 이게 비난의 가능성이 있어도 이게 과연 그 내란죄라는 엄청난 죄에 공범 내지 내란 임무 종사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월 21일 날 이거 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연기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판단 나오고 난 다음. 그렇죠. 일단 선고기를 정했을 텐데 아마 연기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수계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됐어요. 판단이 안 됐는데 종범을 선택하는 데는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의무 종사 이 가담 형태는 정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판단할 수 있겠죠. 이진관 부장께서 내란죄에 해당은 하고 그러나 중위임무 종사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내린다면 내란죄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중위임무 종사라는데 그 가담 형태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1월 21일 날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무죄 선고고 네. 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유죄 심증 갖고 연기하는 거고 전 그렇게 봐요. 짧게 반박하실 사항이 있어요? 일단 주요 임무 종사에 여러 정황이 있어요. 그때 유인촌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시설 폐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기도 하고요. 국무회의는 누가 이 주최를 하는 겁니까? 이 국무총리가 이 영상도 남아 있어요. 올 때마다 한 명씩 손가락을 줄여가면서 그건 김용현 전 장관이 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이 정적수가 찾아마자 문건도 배포하기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뛰쳐나갑니다. 그때 이 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에 자정격으로 있었던 거예요. 거의 본인은 말리려고 했다. 대외 신인도를 우려했다라고 합니다만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였어요. 그 이후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 기괴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한동훈 전 장관과 같이 공동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당정대 회의를 한 다음에 그래요. 대선 출마까지 하고요.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요 한 말씀만 드리면 한 말씀. 이게 만약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도 계엄 선포는 효력이 있어요. 다만 대통령이 책임질 뿐이죠.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효력은 있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무슨 법적으로 말이냐. 문제 없다. 무슨 정치적인 말이냐.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런 무슨 말씀인가요? 말이냐면 이게 한덕수 전 총리가 굳이 계엄의 외관을 막 갖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거예요. 사후적 판단해 보면. 그래서 그런 시각은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다. 맞아요? 짧게 반박.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탄핵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1분 정도씩 네. 변호사님들의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장 변호사님 네. 이거 검찰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저는 항소 자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번복 가능성을 보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었고 근데 네. 검찰의 태도가 대단히 이중잣대라고 생각하죠. 네. 이거는 형종이 변경된 거예요. 실형구형을 했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 대검 예규에 따르면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거 아닙니까? 검찰들 연판장 돌리면서 문제 있다라고 원칙을 훼손했다고 하고 네. 지금 왜 침묵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너희들 왜 항소 취소했어? 왜 네. 항소 안 해? 막 이런 게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죠.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대로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이 남부지검에서 이 부분은 항소를 하는 게 맞죠. 네. 왜 안 했을까요? 네. 저는 그게 이 지금 검찰권의 행사 자체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스스로. 만약에 대장동 항소 포기가 없었다면 그 문제가 없었다면 이거 항소했겠죠. 네.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검에서 항소 7시간 전에 항소 포기하면서 네. 설명을 해요. 역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했습니까? 그냥 문제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막 뒤늦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고려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고려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원래대로 항소하고 대장동 그 항소 포기도 원래 항소했어야 되고 네. 더 여기는 물론 이제 남부지검 자체 판단이라고 일단 나와 있잖아요. 대검하고 그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가 됐고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까지 항소 포기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보는 국민이 굉장히 씁쓸할 것이다. 네. 검찰권이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느냐 기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냥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우리 그냥 항소 안 할래.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검찰이 너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분 얘기가 너무 재밌다고 2분간 더 하래요. 그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수사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김혜경 여사는 왜 수사 안 하는 거야? 김정숙 여사는 왜 김명수 대법원장 왜 수사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본인을 대통령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구나. 100번 양보해서 본인 명품백 가방 받은 거, 도이치 수사하는 거, 그 찌라시를 보냈잖아요. 박성재 장관한테. 이거 이원석 검찰총장 내치려고 하니까 열받아서 하는 수사다. 뭐 이런 걸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수사니까 그건 뭐 보낼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도
왜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냐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이거 무슨 문제야 하고 그냥 말았나요? 아니요. 실제로 막 수사를 해요. 맞아요. 예, 두 달을. 대단히 이상한 네. 거예요. 도이치모터스는 신용 검사들로 이 중앙지검 다 수사 라인이 있었는데 싹 다 갈아버립니다. 네. 이건 진짜 이건 지금까지 뭐 뇌물 받고 매간 매직하고 공천에 관여하고보다 더 악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농단이다. 완전 국정농단의 네. 사법농단의 검찰농단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찬 변호사님, 보수 입장에서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수사, 조사 이런 것들 지시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잘못됐죠.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하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깊었다면 네. 그냥 넋두리로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임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그런데 지시하는 어떤 거면? 형태로든지 간에 네. 보통은 이 어떤 뭐 청탁의 과정이 네. 불만 표시의 과정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법무장관한테 가고 이런 그렇죠. 루트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루트로 보통은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직접 한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놀랍죠. 이것도 놀라운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직권이 없어서 네. 이게 처벌이 가능할지 아마 좀 청탁금지법으로 가겠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청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네. 또는 청탁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어요. 공무원한테. 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공무원이니까 네. 공무원한테 한 이런 얘기들이 청탁의 범죄가 포함된다면 처벌 대상이고 전 죄송하지만 이건 처벌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의 찬미 윤기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